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1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이오스, 코스모스, 대시 이런 알트코인들이 이제 랠리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과 이오스 같은 코인들이 이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95달러까지 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더리움의 상승세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트렌드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지금 상승 추세로.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더리움의 그 트렌드가 조금 바뀌니까 또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는 스페인 은행의 방코 산탄데르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첫 번째 엔드투엔드 블록체인 채권 2천만 달러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호재 소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시 올스제비츠도 최근 트윗을 통해서 이더리움 단기 가격 목표는 32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에 대한 후속적인 것들은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코스모스 아톰도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톰, 이 코스모스 코인들도 굉장히 높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0위권 안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다른 코인들보다 유독 이 코인이 상승세가 컸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도 시총 7위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해킹 관련 퍼드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1.5% 이상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블록체인 보안 전문 업체 슬로우미스트에 따르면 이오스뎁, 이오스 플레이의 주사위 게임이 그 난수 관련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11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질 만도 한데 실제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댄 라리머 이오스 창업자가 이오스뎁, 이오스 플레이에서 발생한 난수 해킹 공격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오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완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오스는 9월 23일 날 이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업그레이드도 이제 중요하게 또 이오스의 호재로도 바라보는 그 시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오랜 침묵을 깨고 상승 랠리가 시작될까라는 기사인데요. 이더리움이 최근에 이제 네트워크 사용량이 네트워크의 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RC20 기반의 테더의 발행량이 증가함으로써 그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포화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오스 테더 3억 개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등 총 19억 개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채굴 수수료인 가스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가스 제한량을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도가 많아지고 있고, 네트워크가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는 건 그만큼 이더리움이 관심도도 많고, 활용도도 높다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 계획하고 있죠.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출시될 예정인데, 그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더리움엔 이제 호재적인 뉴스가 될 수 있겠죠. 자, 가격 흐름들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완전하게 이제
트렌드를 깨고 올라가는 형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 패턴이 완전히 이제 전환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계속 이어간다면, 상승세가 이어간다면 아까 그 분석가가 말한 32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간다라는 것들은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그리고 거래량으로 봤을 때에도 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렌드가 계속 낮아지는, 그래서 거의 저점으로 찍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상향으로 돌파하고 가격도 상승 전환하는 흐름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 대장이 잘 간다는 건 알트코인들에도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들 이제 분석가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좀 잘 진행되어서 알트코인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흐름, 현재 가격이 횡보세죠. 가격은 다른 것들보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일정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형태,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234달러 선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오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스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아까 반전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 않고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오스에도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트렌드는 완전히 이제 돌려주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시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시도 최근에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흐름, 이평선을 위로 뚫고 올라와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코스모스, 이 흐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전체적으로 바닥에서는 거의 80% 가까이 상승을 한 건데요.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유독 상승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더빅의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그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처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하는 요 추세, 바닥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 트렌드 라인은 점점 낮아지는, 이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추세를 깨고 올라서면 이게 이제 상승 바이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 이 안에서 움직이면,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게 되면 더 하락할 가능성, 그래서 8,000달러 선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권인 9,000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지지선을 맞고 이 상단의 10,000달러 선을 또 찍고 다시 한번 하락한다면 하락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보고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서 위쪽에서 논다면, 그래서 1,100달러 선을 11,000달러 선을 상회하는 쪽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면 상승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바이 시그널, 바이 안에 그 지역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 벡트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벡트가 지금 1년 동안 기다렸던 그 벡트가 드디어 이제 출시를 하는 건데요. 미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예정대로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벡트 웨어하우스를 이미 출시하면서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준비 작업은 이제 마쳤고 이달 2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3일 날 실물 인수도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정식 이제 개시할 예정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일부 애널리스트와 트레이더들은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계약인 물리적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전례 없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현금으로 그 선물 거래,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했었는데, 이제 그 현금, 달러가 아닌 진짜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이나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같은 비트코인 가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들도 시장에 빠르게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벡트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을 먼저 선보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트코인, 이더리움이나 다른 리플이나 기본적인 알트코인에 대한 선물도 마련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전문 BTC 2024년 반감기 이후 달러 시총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2024년의 반감기를 벌써부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2020년 5월에 있는 최근의 반감기가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실제 이제 플랜 B 같은 경우는 스톡 투 플로우 비율에 따라서 비율이 2배 높아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8배에서 10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뛰어넘어서 추가적으로 2024년까지도 이제 내다보면서 2024년 반감기가 이제 도래하게 된다면 그 시기에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달러 시가총액을 넘어서 10조에서 20조 달러에 이를 것이며, 비트코인 가격은 40만에서 100만 달러까지도 내다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플랜 B가 지금 내년 5월 초 비트코인 반감기에 예측하는 가격은 5만에서 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내년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시가총액, 달러 시가총액을 넘볼 수 있는 1,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그들의 분석대로 꼭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플랜 B가 예측한 가격대가 얼추 맞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을 갖는 분석가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변동성 지표가 엄청난 움직임 임박을 시사한다라는 분석인데요.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추니스 트레이딩의 트윗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가 엄청난 움직임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2018년과 지금 2019년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이렇게 폭락을 했던 그 경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락 장세에서 나왔던 그 흐름들을 똑같이 2019년도에도 그 흐름들이 이제 변동성 지수가 나타나면서 요게 이제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크게 움직일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뒤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 자체가 무조건 하락하는 쪽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장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는 뒤에서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팀 드리프도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 예측은 매우 보수적인 전망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 비트코인 가격을 25만 달러로 책정한다 라고 이 억만장자 벤처 투자가인 팀 드레이퍼가 전망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보수적인 전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스카이프, 예전에 한메일, 테슬라, 스페이스X, 트위터, 코인베이스, 로빈훗 이런 곳의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이 팀 드레이퍼가 그만큼 촉이 있는 거죠. 투자에 대한 촉이 있고 투자를 굉장히 잘해서 억만장者반열에 올랐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 1만 달러를 예측했을 때처럼 이제 25만 달러를 전망했고, 이는 비트코인은 세계 통화의 약 5%의 점유율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기 더 쉬운 것을 이제 선택하듯이 오늘날 법정화폐를 스타벅스나 이제 다른 곳 소매점에서 지불 화폐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법정화폐를 계속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정부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될 것이고, 정부가 정치적인 힘으로 화폐를 사용하면서 결국 사람들은 화폐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초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모두 다 이제 실수를 했고, 화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들을 찍어내고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모두 다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모두 정부의 세금으로 모두 메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금융회사들은 보너스 잔치를 해버리고 그들끼리 돈을 또 나눠 갖는 이런 불합리한 형태들을 보고 나서 그때 비트코인이 출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도들을 봤을 때 과연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화폐를 찍어내고 자기들 금융회사끼리 이렇게 화폐를 돌려 가지면서 자기들이 그 이득을 계속 취하는 그런 형태들을 봤을 때 과연 이 형태대로 계속 갈 것인가, 그 대안으로 나왔던 이 비트코인이 아니면 그 주도권을 다시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선택의 갈림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비트코인이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면 정말 혁명적인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봐서는 금융회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막 통쾌한 복수가 되거나 금융회사들이 완전히 망해서 자기들이 잃거나 이런 것들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그들은 또 큰 이득을 보겠고,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소득을, 더 큰 이득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고, 금융회사에 항상 돈을 뺏기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브라 16일에 스위스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만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중앙은행과 25개 중앙은행들이 리브라 프로젝트의 금융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일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리브라 대표자들은 이제 국제결제은행 산하 지급결제 시장인프라위원회와 16일 스위스에서 회의를 가진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리브라 공개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정책 관계자들을 직접 대면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영란은행, 도이치 분데스방크, 뉴욕 연준 등 28개 은행으로 조직된 BIS 산하 지급결제 관련 최상위 국제협력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CPMI라고요. 이쪽 기관들이 이제 다 모이는 건데, 이렇게 모이는 곳에 이제 리브라가 설득을 하고 싶어서 이제 가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중앙은행들,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재정경제부 장관인 브루노 르 메르 같은 경우도 이 리브라를 대응하기 위해 유럽 자체의 암호화폐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달 유럽 국가들과 유로코인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리브라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하루 전에 장관은 리브라가 통화 주권을 위협한다면서 유럽 지역 내 개발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브라의 적대적인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독일 의회도 마찬가지로 리브라 출시에 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 자체 내에서 유로 코인이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실제 지금 유럽은 유로화를 중심으로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유로 코인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중앙화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드렸었는데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도 대응을 할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하죠. 저라도 그렇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 유럽 내 회사도 아니고 실제 미국의 한 회사가 발행하는 리브라가 전 세계에 뿌려진다. 그것도 유럽 시장 자체에 뿌려진다라는 건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독일에서도 이제 특정 암호화폐 공급업자가 시장을 주도한다면 중앙은행의 경제 위기 대처 능력, 통화 완화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 위기를 대처하거나 이 통화 정책을 계속 펼쳐야 되는데 이거를 리브라가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걸 통제가 굉장히 불가능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손 쓸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통제권 그리고 그런 위기 대처 능력들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지금 발빠르게 처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들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예전에 IMF처럼 또 당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한 대응 그리고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